3교리고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70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3년 9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7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임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임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이 가장 왕한 유월이 되겠습니다. 6월에 임수일간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즉 일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죠. 월령이라고 합니다. 월령, 월지라고도 하고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간과 월령 가장 중요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 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임이라고 하는 천간 5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됩니다. 임수가 되는 것이죠. 자,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토라고 하는 것은 흙,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죠. 물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현상학적으로 물상으로 봤을 때는 물로 보지만은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죠. 냉기, 차가운 한기를 말하는데 좀 오싹하네. 이거는 금의 기운은 숙살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가 말하는 냉기, 한기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온도냐면 영하 72도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한의 차가운 기운을 갖다가 수라고 하고요. 천하를 다 얼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기운이 바로 수의 기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으로 수라고 하는 것, 이러한 기운, 임수, 계수가 수가 되는 것인데 계절로 봤을 때 이렇게 냉기, 한기가 강한 계절은 바로 겨울이 되는 것이죠. 천간으로는 임수, 계수가 겨울이라고 보면 지지로는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북방이 바로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계절로는 겨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것, 수가 왕한 계절, 수라고 하는 것은 색깔로 보면 흑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관하는 시는 현무라고 하는 상상 속에 그런 동물이 되는데, 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랑색, 황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은 백색, 수는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흑색인데 수가 용신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흑색을 많이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가 용신일 때는 금이 수로 생기니까 흰색과 검정색을 섞어 입어도 되겠다라는 또 추측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의 색깔이 5가지 색깔이죠. 청색, 적색, 백색, 흑색, 황색인데, 자, 흰색에다가 검정색 색금은 회색이 될 것이고요. 파랑색에다가 빨간색 더하면 보라색이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색의 조합이 나오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의 색은 그냥 단일하게 5가지 색깔이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섞이게 되면 무한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색의 삼원색, 빛의 삼원색이 있듯이 그 3가지 색깔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여러분들 목화토금수 색깔 5가지밖에 없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시야가 좀 좁으신 거고요. 목화토금수 색깔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함, 인을 뜻한다라고 그랬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 의를 뜻한다고 했고, 화는 예절, 빛이 있고 밝음이 있을 때 예절이 돋보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화는 예절, 토라고 하는 것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믿음, 그죠? 항상 그 자리에 그 상태에서 우리를 포옹해주고 우리를 안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토가 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형태가 없습니다. 동그란 곳에 넣으면 동그래지고, 그 다음에 네모난 틀에 넣으면 네모래지는 것이 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고, 물론 전기를 이용해서 펌프로서 위로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서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죠. 어느 순간 올라가게 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순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밑으로 흐를 때 막아버리면 영원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좌회해서 갈 수도 있고 우회해서 갈 수도 있고 막아놓은 것을 넘어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도 물이 아닐까. 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큰 건물을 갖다가 뒤틀리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난리, 댐이 한번 폭파돼서 물난리가 나면 진짜 남아날 거 없이 다 그렇게 휩쓸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광석을 자를 때, 금광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단하잖아요. 금광석. 이거를 자르는 것이 바로 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 물 가지고 쇠도 자를 수가 있겠고요. 못 자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틀게 되면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물르고 그냥 뭐 강도가 없을 것 같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임수일간들이 왕할 때는 대체적으로 사람이 잔잔해 보인다 하더라도 속에는 엄청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수일간, 특히나 임수일간이 왕할 때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이 수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과 양으로 구분할 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상대되는 것이지만은 누차에 걸쳐 강조하지만, 음은 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양은 또 음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음이 여자라고 봤을 때 양은 남자죠. 여자는 남자 없이 존립할 수가 없겠고, 남자 역시 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함이 있어야 악함이 있는 것이고요. 악함이 있어야 선함이 돋보이는 것이다. 밤이 있어야 낮이 있는 것이고, 낮이 있어야 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임수는 양수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음수인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개수가 있죠. 개수는 같은 수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양수는 임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수는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대해수라고 해서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하죠. 물 중에서 가장 큰 물이 어떤 거예요? 바다죠. 그 다음에 강 또는 뭐 호수 같은 거. 호수, 외국에 있는 호수 중에는 우리나라 한반도 정도의 크기가 되는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평선을 볼 수 있는 호수죠. 그런 경우 우리는 뭐 백운호수 뭐 이런 호수인데 돌 던지면 건너갈 것 같은 정도, 뭐 그 정도는 솔직히 우리 그 비유를 하자면 그 정도는 호수라기보다는 개수에 가깝죠. 개수. 임수라고 하는 개념, 그렇게 방대하고 큰 개념의 물이다라고 봤을 때, 음수인 개수는 작은 물입니다. 우로수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가 이슬 같은 개념, 옹달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 같은 개념, 그 다음에 하늘에 치성을 드릴 때 쓰는 정화수 같은 개념, 캐톨릭에서 뭐 할 때 쓰는 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고 맑고 깨끗한 물이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고 임수가 더럽냐? 그런 건 아니고요. 임수는 개수에 비해서 방대하고 큰 물이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임수는 큰 물이기 때문에 그냥 잔잔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왕하게 되면,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어떤 성질? 충분지성이라고 해서 임수는 큰 물이 요동을 치게 되면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게 됩니다. 바다로 치면 쓰나미가 일거나 큰 해일이 일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것 같고, 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죠. 주변에 있는 뭐 밭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완전 쑥대의 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왕할 때는 이 충분한 성질,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이러한 성질을 갖다가 쓰나미, 해일이 일어나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적절히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뭐다?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무토, 기토 설명할 때 무토는 어떤 토? 건토라고 했고요. 기토는 습토라고 해서, 금을 생할 때, 토생 금을 할 때는 습토인 기토라든가 지지로 진토라든가 술토 가지고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임수라고 하는 큰 대해수를 갖다 제방할 때는 습토인 기토
무토로는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양토인 무토, 건토인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는 것이고, 기토는 작은 스잎, 물에 젖은 모래가기 때문에 만약에 임수가 기토를 보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임수를 갖다 탁하게 만든다고 해서 기토 탁임이라고 임수를 갖다 제방을 해야 되는데 물을 더럽히게 흙탕물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우, 예를 들면 한강을 막겠다고 삽살을 가지고 아무리 모래 갖다 뿌려 본들 그 왕한 물에 의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죠. 물만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기토탁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후해야 된다. 선생님, 병화는 왜 씁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임수가 지금 무토를 쓸 때는 임수가 신왕할 때 무토를 쓰는 것이죠. 임수가 약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지 못합니다. 자, 토극수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이 수를 극하죠. 왕한 임수를 무토가 극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파극해서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제방해서 임수의 용도를 만들어준다. 쉽게 말하면 소양강 댐을 만들어서, 댐이 무토가 되겠죠. 그 소양강이라고 하는 물을 가둬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무토인데, 임수가 왕할 때는 토극수하는 것이라 자칫 수다. 물이 많으면 토가 붕괴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쓸 때는 반드시 병화로서 무토를 갖다가 화생토해서 토를 도와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지만 기운으로 봤을 때는 냉기, 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물이 많아질수록, 임수가 왕해질수록 물이 많아지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영하 20도, 더 왕해지면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크게 떨어지면 물도 얼고 나무도 얼고 토도 얼고 다 결빙되게 됩니다. 얼면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토로서 왕한 임수를 이렇게 제방할 때는 병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도 도와줘야 되지만, 물이 왕해서 냉기가 심해지면 안 되니까 차가운 그런 기운을 갖다가 따뜻하게 조후해주는 용도로서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반대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수라 하더라도 항상 왕할 수는 없죠. 임수일간이 예를 들어서 4월, 5월, 미월, 진술,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인월, 묘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써드릴까요? 4, 5월, 그 다음에 진술, 축, 묘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니 진술, 축, 미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인월은 모광절, 묘월도 모광절, 인묘월 같은 데 태어났을 때는 임수일간이 신약이 되죠. 이런 경우 자칫 무토를 쓰게 되면 극설교집이 되거나 해서 임수가 진짜 그때는 파극을 당해서 임수를 못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인성인 금으로서 금생수 해 주어서 임수의 근원, 수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을 쓰고, 임수가 일간이 약하면 금을 쓴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 글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임수는 왕하면 무토병화, 약하면 금인 인성, 경우에 따라서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금을 쓰는 경우도 있겠다. 그러면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 월령, 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 나야지만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이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유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유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유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유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일간이 임수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신월의 임수 같은 경우에는, 신월 같은 경우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일간 자체가 월령을 득하고 일간 자체가 월령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6월은 일간 임수가 6월에 통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생의 개념하고 통근의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상생, 그냥 인성이 나를 생해주는 것이고, 통근은 내가 지지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가 신중에 있는 임수에 통근할 수 있고, 그 신중에 있는 경금이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신월의 임수는 굉장히 왕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충분지성을 나타낸다. 당연히 임수가 왕하게 되면 보다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신월은 성립이 되는데,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이죠. 임수가 여기 통근할 수 없고, 그것도 6월의 금은 경금단이 신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힘은 경금에 비해서 많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일간 자체가 통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월의 임수가 왕한 것과 달리 6월의 임수를 그렇게 왕하진 않다,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6월의 신금이 독특한 것은 뭐냐면 유금 있죠. 유금은 뭐라 했습니까? 12달 중에서 가장 깨끗한 금이죠. 신월은 무토 임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탁함이 서려져 있다고 하면, 6월은 진짜 깨끗한 금인 것이, 예를 들어서 가을에 저기 설악산 같은데, 천불동 계곡 같은데 가면 바위가 하얗죠. 거기에 맑은 계곡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바로 금백수성이거든요. 그래서 6월의 임수는 무토를 쓰지 않습니다. 6월의 임수는 무토를 쓰지 않고요, 병화를 먼저 씁니다. 무토를 쓰지 않고 병화를 쓰고, 왜냐면 이 6월의 임수 또한 뭐를 좋아한다?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어저께 신금도 금백수청, 그렇죠. 이치는 같다. 월령 자체가 유금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금이 임수를 보는 거하고 6월의 임수가 맑고 깨끗한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신금이 6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6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개수가 6월에 태어나도 금백수청함을 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기 때문에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병화가 6월에 약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 도와줘야지만 깨끗한 금백수청이 될 수가 있겠다.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금백수청할 때 뭘 보면 안 된다? 토를 보면 전문용어로 싹 베려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토가 있는데 간목으로 제하면 금백수청이 됩니까? 일단 탁해져 버렸기 때문에 토가 없는 것이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6월인데요. 예를 들어서 일지에서 신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도 금백수청을 논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는 6월의 임수라 하더라도 신금의 뿌리를 두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임수 자체가 또 왕해지죠. 그럼 당연히 원론적인 임수로서 신앙한 임수는 무토병화를 쓴다. 또 뭐 신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자수가 있을 수도 있죠. 자수, 지지로 해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임수 자체가 왕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금백수청은 일단 포기하고요. 원론적으로 그렇죠. 무토병화로서 다시 임수를 제방하고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은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금백수청한 임수를 추용할 것이냐, 아니면 임사가 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론적인 칠살 무토와 편제 병화를 쓸 것이냐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잘 자란 것들은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용식을 추용하게 되는데, 국세는 제가 지금 말한 국세를 갖추는 것이 큰 국세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임수 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의 특성과 원령의 특성을 안 연후에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임수,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 유금은 금이 되겠습니다. 양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유금이라고 하는 금이 일간인 임수를 생하는 관계, 금생수의 관계가 되죠. 일간인 나를 생해주는 관계, 생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아자, 나를 생해주는 것, 육친으로 보게 되면 인성이라고 하고요. 인성은 다시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 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 양이 되게 되면 이는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이 되면 이것은 편인이 되죠. 오늘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배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인격이 되는 것이다. 단 정인격인데 금도 세력이 있고 뭐 일간도 세력이 있다고 해서 이거를 금수가 아니라 모왕자상이라고 하죠. 모왕자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일간도 세력이 있고 인성도 세력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유금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지장간에 비해서 6월의 유금은 경금,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유중에 있는 경금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아. 용신을 추용하거나 격을 추용할 때는 뭐 경금은 없는 것과 같이 본다라고 해서 순수한 신금은 금 중에서도 경금보다 더 맑고 깨끗한 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금이 바로 유금이고, 임수가 유금을 봐서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 백, 수청을 희한다. 쌍청을 희한다라고, 이렇게 희한다라고 해서 좋아한다는 얘기죠. 쌍청. 그래서 2월의 임수만큼은 뭐다? 무기토를 갖다 쓰는 것을 좋아하죠. 자, 금백수청한다라고 하는 건 금도 깨끗하고 물도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토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뜻은 물도 탁해져 있고 금도 탁해져 있다라고 하니 오행구족이라고 해서 모든 목화토금수 모든 오행이 다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금백수청을 희하는, 기뻐하는 때는 토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였다?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줌으로 인해서 사주를 원활하고 깨끗하고 맑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예를 들어서 6월에 임수라 하더라도 지지로 자수가 있거나 지지로 해수가 있거나 또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다시 금수가 왕량해지게 되면, 이때는 다시 원한적으로 가서 무토로서 제방하고 뭐란다? 병화로서 조후하는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보게 되는데, 자, 월간의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유중에 있는 본기인 신금이 이렇게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적인
정인격에 이 뭐 지지유금이라든가 천간의 신금 모두 깨끗한 금이니 아직까지는 금백수청을 희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개수가 투출하더라도 뭐 금백수청을 하는 것은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단 6월에 수가 이렇게 특히나 개수까지 있게 되면 사주가 너무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연지에 있는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에 있는 유금하고 묘하고 묘유충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좀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격이 깨지는 겁니다. 인수격, 정인격이라고는 격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원령을 충하거나 원령을 합하거나 하는 것은 그래서 좋지 않게 보는 것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지에서 신금을 받기 때문에 6월에 임수가 금백수청을 희하는 것은 이제 물 건너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신금을 보게 되면 신월의 임수 를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의 임수는 임수 자체가 왕하겠고, 뭐예요? 요 신 안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쓰지를 못한 거지만 그래도 무토가 있기 때문에 사주가 좀 탁해져 있다 해서 금백수청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다시 원한적으로 무토 병화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좀 아쉬운 점, 묘유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조금은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묘유충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유금하고 묘하고 묘유충이 되어 있어서 이 묘목 같은 경우는 바로 박살이 내는 것이고, 유금 같은 경우는 뭐 금극목했기 때문에 유금 자체가 완전히 못 쓸 정도로 깨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다 묘유충 원령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건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수는 뭐다 이 신금하고 신자 진수국을 하죠. 진이 없기 때문에 반합이 됩니다. 신자 반합이 돼서 수가 다시 왕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에 신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경금까지 출되어 있기 때문에 6월에 임수가 묘유충은 됐다 하더라도 금수왕량한 그런 사주 반드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구조인데, 사주 원국에 뭐가 없습니까? 무토도 없고요, 병화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분들이 묘충돼서 얘도 날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격으로 봐야 되나? 종격 뭘로 종한다? 금으로 종한다. 일간 임수를 버리고 인성으로 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기명종왕 격이라고 보는데, 저는 종격을 잘 보지 않고요. 이거 종격된다 하더라도 파격인 이유가, 이게 신자 합해서 수가 이렇게 왕하면 이건 아무리 금으로 종한다 하더라도 파격일 수밖에 없죠. 그냥 이거는 내 격으로 봐서 이거는 금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화운으로 가서 사주를 갖다가 좀 조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더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묘유충이 되는 상태에서 인신충까지 되죠. 이거 뭐라 그러냐면 내 지지가 모두 충했다고 해서 사지 전충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도 동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죠. 동물은 앞발, 뒷발, 네 쌍이 있죠. 이게 다 묶이고 깨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죠? 일간도 뿌리가 다 날아가 버렸고, 식상도 다 날아가 버렸죠. 천간에 수가 왕하다고 해서 이거 왕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수운으로 가서 오히려 일간 임수를 생해주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은 묘유충, 인수충에서 금도 다 상처를 입었거든요. 그러면 임수 자체가 존립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개묘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6월에 신금까지 있는 상태에서 개수 두 개 있으면, 요거 아까 인신충이 됐을 때 얘도 깨졌기 때문에 수가 약한 걸로 보지만, 요거 묘유충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금은 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간에 있는 임계수 신금이 다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간의 세력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 뭐가 전혀 없죠. 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하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병오시가 되었을 때는 시지에서 화를 좀 얻었죠. 이런 경우에는 목화운이 아니라 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여자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병오시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정미시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기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사주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정미시를 잘 설명을 안 하는데, 이 미시가 굉장히 어떤 일간이든 간에 이 미시가 되게 애매한 것이 뭐냐면, 임수 입장에서 미토는 정관이지만 기토와 같은 것이 임수를 제방할 수도 없죠. 근데 건토니까 금을 생할 수도 없죠. 정화가 있으면 좋아할 것 같은데
목화가 없으니까 정화도 세력이 없죠. 단지 임수가 자꾸 정화에 정을 주는, 오히려 사주를 탁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미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만약에 이때 태어난 어떤 생명체를 가지고 내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정미시 같은 경우는 어떻다? 피하란 얘기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는 지지로 완전히 금국을 이뤘습니다. 이거는 묘유충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왕자, 충세, 쇠자, 발이라고 해서 이거 약신이 완전히 깨박살이 났고요. 금이 너무 왕하죠. 인성이 너무 왕하죠.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금이 많으면 금이 토의 기운을 과설시키죠. 이 무토 입장에서는 설기과다가 되는 것이고, 이 무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면 운이라도 어떻게 돼? 화토운, 목화운으로 가서 조우도하면서 무토를 생조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 무토 칠사라는 용도가 없게 되는 것이고,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임술대운은 좀 괜찮다 하더라도 개해, 갑자 대운, 을축대운도 좋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은 뭐냐면 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무인대운 같은 때는 또 왕신 두 개가 이걸 충할 것이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지 못하다. 그래서 만약에 무신시다 그럼 남자는 제가 봤을 때는 썩 나쁘지 않게 보여요. 경신대운이 조금 걱정스럽긴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주 출산 태교를 할 때 대운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기는 좀 어렵습니다. 군데 좀 안 좋은 구간도 있고 좋은 구간도 있고 한데, 최대한 안 좋은 구간을 피해갈 수 있도록 사주를 태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다? 사람들이 대운을 잘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대운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무신 같은 경우는 저는 남자면 무신씨를 선택해도 좋겠다라고 보지만, 여명 같은 경우에는 병호씨를 선택하라. 그럼 선생님, 여자 을사신 어떨까? 이것도 사신합 수가 되죠. 화가 있다 하더라도 사신합 수가 되기 때문에 사중병화가 많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수운 가게 되면 묶여있는 사중병화를 가지고 조우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근데 여명 같은 경우는 가장 합리적인 게 요생시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월요일 시작하는 주간이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